안녕하세요. 차별화된 변호사 성정모입니다. 과징금, 이행강제금, 변상금, 과태료, 뭔가 이제 돈하고 관련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죠? 예, 맞습니다. 의무 위반자에 대해서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라 라고 하는 제재 처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과징금, 변상금, 그 다음에 이행강제금, 과태료는 행정기관이 의무 위반자에게 일정한 기간까지 얼마를 내라. 만약에 그걸 내지 않는 경우에는 체납 처분 등 강제 징수 절차를 거칠 것이다 라는 경고를 하게 되는데요. 그런 걸 받은 일반인 입장에서는 당연히 행정기관이 어떠한 강제적인 처분을 내렸으니까 당연히 행정심판의 대상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모두 행정심판을 제기하는, 그거에 대해서 불복을 하는 경우에는 행정심판을 제기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갖고 실제로 행정심판을 제기합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과태료, 모든 건 다른 거는 금이었죠. 과징금, 이행강제금, 변상금 이런 건 다 금자로 끝나잖아요. 그게 아니라 이제 과태료 이런 거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니라 그거는 이의 신청을 하면 그 이의 신청을 받은 처분청이 그걸 법원에다 넘깁니다. 그래서 법원에서 과태료 재판을 하기 때문에요. 그거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거는 질서행위규제법, 거기에서 그거에 대한 불복 절차를 정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것을 행정심판을 제기했다라고 하면 행정심판을 제기받은 그 기관에서는 이거는 우리 관할 건이 아니네요 라고 해서 그게 이제 맞는지 안 맞는지 본안에 들어가기 전에 이미 각하를 해버립니다. 이제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이제 제가 국토해양심판과장으로 근무할 때요. 보통 이제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다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서울 같은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장이 이제 일반 택시든 아니면 이제 개인 택시든 아니면 법인 택시든 이제 승차를 거부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 다음에 나는 목적지가 여기까지인데 중간에 저를 내려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걸 중도 하차라고 하는데요. 그런 걸 모든 걸 통틀어서 승차 거부라고 합니다. 이제 그렇게 택시 기사들이 승차 거부를 하면은 승차 거부에 대해서 이제 처분을 내립니다. 그 처분이 뭐냐면 처음에 위반을 하면은 경고 처분 플러스 20만 원의 과태료 처분을 내립니다. 근데 이제 두 번째 또 걸렸다라고 하면은 1개월간 운전 자격 정지를 하고 그다음에 40만 원의 과태료 처분을 내려요. 근데 이제 보통 그게 처분서 하나에 내려가니까 경고 처분이거나 아니면은 그런 과태료 처분을 내렸으니까 이거는 서울특별시장이니까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불복해야겠구나라고 해서 경고 처분이나 운전자격 정지, 취소 처분을 구할 뿐만 아니라 아까 말한 대로 과태료 20만 원, 40만 원에 대해서 취소해달라라고 하는 처분을 같이 합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과태료 처분이라고 하는 것은 과태료 처분 고지서를 받으면 그 고지서에 대해서 서울시에 그다음에 이의 신청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서울시는 그걸 받아가지고 그거를 관할 법원, 그러니까 보통 본인의 주소지에 관할 법원에다가 그걸 넘기면 법원으로부터 통보가 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20만 원을 낼 만한, 40만 원을 낼 만한 승차 거부를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법원에 제출해야 될 서류이지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제출해야 될 서류는 아닙니다. 물론 이제 본인이 과태료 처분에 대해서 불복을 할 뿐만 아니라 이러한 경고 처분이나 자격 정지 처분에 대해서도 불복을 하면 그 불복하는 게 똑같기니까 승차 거부를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똑같으니까 이제 우리한테 내는 서면이다 아니면 법원한테 내는 서면 자체는 내용이 대동소이하겠죠. 다만 그 불복을 하는 절차가 행정심판위원회가 되지 않고 과태료에 대해서는 법원에서 판단하는 부분이다라고 하는 점을 명확하게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외에 과징금 같은 경우에는
뭐 식품위생법 위반 사건이 대표적인 건데요. 내가 모르고서 이제 청소년들한테 술을 팔았어요. 술을 팔았는데 이제 청소년들이 뭐 위조된 신분증을 뭐 이용을 했다던가 아니면 여러 가지 이제 위반의 사정이 굉장히 경미해서 이제 제가 뭐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어요. 그럼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으면 영업 2개월 정지 대신에 과징금으로 바꿀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위반의 정도가 적거나 아니면 철도나 항공기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그거를 운행하는 기간이 하나, 2개 이런 정도밖에는 없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만약에 운행정지나 아니면 영업정지를 한번 해보세요. 그럼 내가 이용할 수 있는 그 기간이 굉장히 줄어드는 거죠. 그러면 일반 공중한테는 되게 불편한 상황인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일반 대중한테 영향력을 많이 미칠 것 같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영업 정지 대신에 과징금 처분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철도 사고가 발생했다라고 하면 철도에 대해서 운행 정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과징금 부과 처분을 하고 뭐 비행기 같은 경우에는 항공 사고가 발생했다라고 하는 경우에도 운행 정지보다는 과징금 부과 처분을 하는 경우처럼 말씀드렸듯이 과징금은 위반의 정도가 적거나 아니면 대중의 영향력을 많이 미칠 것 같은 경우에는 과징금 부과 처분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행강제금이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위반 건축물에 대해서 이행강제금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는 원래 불법 건축물이에요. 그러면은 이제 행정기관에서 뭐라고 해요? 이거 시설물 철거하고 원상복구해라 라고 하는 경우이죠. 그래서 시설물을 언제까지 철거하고 원상복구를 해라 라고 했는데 그 기간 내에 안 해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 장래에 어떤 의무 이행을 강제하기 위해서 이행 강제금을 부과하는 거죠. 너 이거 시설 복구를 하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해? 그러면은 얼마 네.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그게 원상 복구가 되거나 시설물이 철거될 때까지 계속 이행 강제금을 부과하는 겁니다. 이제 그러면 이행 강제금에 대해서도 내가 시설물을 이미 철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이행강제금이 부과됐다는 건지 아니면 이게 건축법 위반이 아니다라는 건지 라는 이행강제금에 대해서 불복을 하려고 하면 그것도 행정심판을 제기해야겠죠. 그것도 있고 또한 변상금 부과 처분도 있습니다. 국가재산이나 아니면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을 내가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는 경우에요. 그러면 무단 점유에 대해서 손해배상에 대한 금원으로서 그걸 변상금이라고 하는데요. 그러한 변상금 부과 처분이 이루어지면 내가 점유하고 있는 게 아니라든지 아니면 내가 뭐 사용 허가나 아니면 대부 계약을 받았다든지 그래서 내가 무단 점유 사실이 아니다라고 해서 변상금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라고 주장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과징금 부과 처분이나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 그 다음에 변상금 부과 처분은 그 부과를 한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중앙행정기관이거나 아니면 광역시도인 경우에는 당연히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다가 제기해야 되는 거고요. 그렇지 않고 기초자치단체인 시군구청장이 만약에 그런 부과 처분을 했다라고 하면 그 광역시도의 행정심판위원회에 그 부과 처분에 대한 취소를 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제 금자가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행정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고 그 부과 주체가 누구냐에 따라서 중앙이거나 아니면 시도, 행심위로 넘어갈 수 있다. 이런 걸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런 과징금이나 이행강제금, 그 다음에 이제 뭐 변상금 같은 경우에는 금액이 적은 금액일 수도 있지만 굉장히 큰 금액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큰 금액을 빠른 시간 내에 납부하고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금이나 뭐 부가금 이런 거가 붙을 수 있는데요. 이제 그런 금액에 대해서 내가 지금 당장 그 큰 돈을 마련하기가 어렵다라고 하면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집행정지제도입니다. 원래 그런 금액이라고 하는 것, 돈은 충분히 내가 만약에 잘못 낸 게 많다라고 하면 돌려주면 돼요. 이자를 붙여서. 그렇기 때문에 그게 이제 집행정지의 요건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거나 아니면 중대한 손해라고 보기는 어렵다. 그래서 그런 돈을 내는 부분은 집행정지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하는 게 일반적인 법원칙입니다.
그래서 그런 과징금 부과 처분에 대해서 취소 소송을 제기하면서 집행정지를 법원에다 신청을 한다 해도 인용받을 가능성은 거의 낮습니다. 근데 이제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인 경우에는 이제 제가 근무하는 그 시점에서는 그러니까 코로나가 창궐해서 일반 국민들의 경제 활동이 되게 안 좋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일종의 말하면 정책적인 측면에서 그런 어려운 경제 사정을 감안을 해서 그런 과징금 부과 처분에 대해서 집행정지를 인용해 주자. 그래야 이제 국민의 어떤 생활에 좀 편의를 줄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이제 좀 인정을 해줬기 때문에요. 지금도 이제 그런 과징금 부과 처분이 나오면 이제 행정심판을 제기하는 것 외에 한번 집행정지 제도도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행정기관이 이제 일정한 의무 위반자에 대해서 돈을 언제까지 내라라고 하는 그런 이제 처분을 내리는데 그러한 처분이 모두 행정심판의 대상은 아니고 그 중에서 이제 과태료 같은 경우에는 이의 신청을 통해서 과태료 재판이라는 법원을 통한 재판을 통해서 그걸 불복을 해야지 행정심판위원회에다가 제기를 하면은 그 관할이 아니라서 각하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좀 더 궁금한 내용이 있으신다라고 하면 댓글을 달아주시거나 아니면 서진법률사무소로 연락을 주시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차별화된 변호사 성정모였습니다. 감사합니다.